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재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체포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왜? 나를 체포하면 광화문이 무너져 버리니까 라면서 이 틈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으는 목사가 있습니다. 실명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자마자 곧바로 또 퇴직급여를 한 장관이 있습니다.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한때 윤석열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의 행보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다면 윤석열 구치소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오늘 1월 17일 금요일이고요. 뉴스 오로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치소 식단 전문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이번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체포된 나라에서 뵙겠다고 인사드렸는데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초조해하세요. 어제도 그 체포 적부심이 있었잖아요.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에서는 체포영장이 2번이나 발부되고 결국 이제 집행이 됐고, 예. 근데 혹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서 엎어지는 거 아닌가? 예. 적부심이 인용돼서 윤석열이 풀려나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네. 촉이 좋아가지고 뭐 작두를 탄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목사인데.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다시 윤석열이가 그 어려운 체포였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염려하셨는데 제가 정말 그럴 일 없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진짜. 네. 지금 이재용이 굶을까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뭐 어제 10시 50분쯤에 최종적으로 이제 체포 적부심 기각됐죠. 예. 그러니까 체포가 정당했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속이라는 큰 산을 이제 넘게 되는데 아마 일요일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네. 신청을 하면 이제 발부가 될 오늘 것이다. 밤에 신청할 네. 것이고 내일 아마 그 실질 심사가 있을 것 같고 모레 집행이 될 것이고요. 구속이 되면 이제 20일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구속된 가운데서 그 뭐 너무 자연스럽게 또 기소가 될 것이고 기소될 때는 왜 기소했는지 재판에 넘기는 이유 그걸 공소장이라고 하잖아요. 공소장이 나오면 이게 또 헌재에 제출될 것이고 예. 그럼 헌재는 또 그것을 형사적 문제의 어떤 그 설명 수단 근거로 삼아 가지고 결국 윤석열이를 파면할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감옥 밖으로 나올 일이 없다. 예. 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철석같이 믿으셔도 돼요. 이제 그 길밖에 없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체포가 가장 어려웠어요. 네. 사실 탄핵보다도 더 어려웠던 게 체포였는데 예. 체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체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법부의 그 영장인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저기 사병처럼 경호처 네.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 추가 보도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데 SBS에서는 노래 가사를 바꿔서 윤석열에게 바치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 뭐 그들은 뭐 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추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받긴 했는데 이런 거를 네.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또 과잉 충성 아니냐. 그걸 윤석열이가 좋아하겠느냐라고 네.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수첩 PD가 한국의 모 대형 교회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 그 사람이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는 길인데 그 측근들이 MBC PD 수첩 PD를 때렸어요. 그 자리에서. 예. 예. 목사의 뜻과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PD가 갔는데 그냥 제지하지 않고 가만뒀다. 네. 상식적으로 그래야죠.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나중에 조인트를 맞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상 파티, 예. 저기 차 트렁크 열었을 네. 때 풍선이 나오고 헬륨 플래카드. 풍선이 올라가고 뭐 플래카드. 이거 그 혜택 받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과잉 충성이란 말은 없어요. 예. 본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받는 당사자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충성은 없습니다. 받는 거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저요? 네. 그 뷔페 식사권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체포 기념으로 그럼 뷔페 식사권이라도 어떻게 아 주시려고? 마련을 뭐 슈퍼챗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시면 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뷔페 식사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워 사 먹고 매수하고 굉장히 저를 상대로는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김용민이가 나름대로 뭐 소신을 바꾸지 않고 뭐 아닙니다. 뷔페 식사권 하나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또 면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너무 사적으로 그냥 당연하단 듯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같은 제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아니 경호처 공무원들이 예. 등 돌린 거 보세요. 거기서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일단 법원에서 나온 그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 자기들이 방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예. 차원이지만은 달리 이야기하면요 그 예전만 해도 그들은 헌법 위에 경호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 예. 이런 사고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근데 박종준 처장이 아마 있었으면 좀 네. 양상이 달랐을 텐데 그게 한번 튀었잖아요. 예. 근데 김성훈 그 사람이 이제 대행을 맡으면서 네. 경호처 차장.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내부의 동요가 아주 극심해졌죠. 저열한 충성파 알고 있잖아요. 헬륨 풍선 사태, 뭐 그 네. 노래 사태 이런 것들을 봐왔단 말이죠. 야 이런 인간한테 우리가 이런 인간 말 듣고 있었다가는 뭐 정말 신세 조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각자 이제 살 길을 찾아갔는데 가장 웃겼던 장면은 그 버스 예. 차벽으로 쓰였던 버스 키를 키를 꽂아놓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각에서는 물론 이거 최강욱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다른 방송에서 체포되기 전날 그런 깨알 같은 팁을 뭐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 박은정 의원은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야 된다 그 버스를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본인이 그 방송에서 그게 직무유기가 되지 않으려면 나중에 혹시나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키를 꽂아놓고 그냥 운전하지 마라.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 있지 말고 그냥 어디 피신해 있어라. 그런 팁을 본인이 줬다고 주장은 하던데. 뭐 그래서 예. 김성훈 씨가 뭐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녔다고 하잖아요. 나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어. 근데 우리 김성훈 씨 나중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오늘 저기 출두했던데 네. 출석했던데 나올 것 같아요? 당신 긴급 체포야.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김성훈 씨는 이렇게 해서 또 한 10년 넘게 세상 밖에 나올 일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경호처 공무원들은 그렇게 헌법 위에 경호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깡그리 그걸 다 부정하고 그냥 그 이 자기들이 대기하는 그 대기동에 들어가서 네.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장관 그 공관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예. 잡혀갔잖아요. 자기가 모셨던 분이.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을 지는 일인데, 근데 그렇다고 그 집행하러 온 경찰 공수처 검사들과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경호법 위에 헌법이 있음을 인정한 지극히 공무원다운 아주 의로운 행동이었다 평가를 합니다. 예. 이번 체포가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 공수처가 처음에 체포 영장을 들고 갔을 때 그냥 5시간 반 만에 돌아왔잖아요. 저도 그때 막 맹렬히 여기 질타했습니다. 방송에서 막, 그 실시간으로 맹렬하게 질타를 했고 그때는 집행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만은 뭐 개괄론적인 얘기예요. 그게 경호처 공무원들과의 충돌을 막았던 하나였던 네. 그 필요했던 빌드업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과론적인 그죠? 얘기예요. 예.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결과론적인 얘기. 만약에 네. 그때 집행을 했다면 진짜 그들이 막을 어떻게 수도 나올지 있었을 텐데. 모르죠.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야 이거 여론도 많이 바뀌었고 여론도 바뀌면서 제보들은 막 쏟아져 나오고 그 만약에 내가 법을 어겼을 경우에 네. 이건 연금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내란 공범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성찰할 시간을 줬다는 점에서는 그 공수처의 그런 퇴각은 아주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생각은 듭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기간 중에 경찰이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 사이에 매뉴얼대로 예. 대단한 심리전을 했습니다. 경찰이 공수처보다는 네. 경찰이 어떤 거냐면은 수시로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내일 낮에 내일 저녁에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스탠바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비상대기 해야죠. 그러면서 진을 다 뺀 거야. 네. 그런 심리전은 역시 능하고 이게 사실 또 돌이켜 보면은 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사실 옛날에 우리가 치를 떨었던 거예요. 노동자들 때려잡을 때 항상 이런 방식을 썼거든요. 체포 작전 들어갈 듯 말 듯 들어갈 듯 말 듯 하다가 진 다 빼고 그 내부에서 또 균열이 나게 만들고 이 옛날에 많이 노동자들한테 써먹은 수법인데 그거를 윤석열 씨가 네. 이번에 당하게 돼서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경찰도 진짜 박수 받아 마땅하고 여러 가지 잘했어요. 예, 이번에 결과론적 뭐 얘기지만 폭력 사태가 전혀 없었다는 맞습니다. 점은 이거는 역시 우리 수준의 민주주의란 상당히 올라갔어요. 고퀄, 하이 퀄리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윤석열은 차에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을 때 네, 표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차에 타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그 장면. 그 원근법도 무시했다. 이런 그렇죠. 앞자리에 네. 앉은 사람보다도 뒷자리에 앉은 네, 사람 인터넷 이게 더 커 커뮤니티에 보여. 네, 온갖 법이란 법은 다 무시하고 원근법도 무시하고. 무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장 네, 윤석열 전문가로서는 가장 뭐랄까요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어제 오늘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그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로 가기가 싫어가지고 출두를 거부한 그러게요. 거라고 전 봅니다. 네, 저 예. 사진 지금 보고 계신데 그렇죠. 저거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지가 그 검사로 있었을 때. 야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법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얼마나 힘을 못 썼으면은 저 꼬라지가 되느냐. 근데 자기가 저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구치소를 네. 나올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들어갈 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계속 그 모습을 노출해야 되고 예. 또 그 사진이 속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지지자들한테 저렇게 체포가 됐고 이제 못 돌아올 곳으로 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패배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자기는 잊혀지는 거고 저렇게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윤석열로서는 어떻게 지금 한남동 관저 밖에 네. 그 이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이 더 액션에 들어가도록 예.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지지의 기반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구속이 되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힘없는 그 이 구속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히고 내란 범죄자가 돼가지고 결국 사형까지 선고받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소멸한다는 것이죠.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일관하고 있는 이 게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기 보여주- 싫은 거예요. 그런 거라고밖에는 지금 음. 이해할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예. 보고 내리라고 내 얼굴 가려라 시켰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이제 호송 차량을 타게 되면 수갑도 차야 되고 그렇지. 이제 그런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졌을 때 아마 이제 수갑은 예. 이제 수건으로 이제 가릴 갈- 겁니다. 예. 그러나 뭐 가려도 보이잖아요. 수갑을 찬 걸로 예. 사람들이 인식할 텐데 예, 윤석열 씨 끝났어요. 당신은 끝났다고. 내가 좀 정말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싶어. 당신 끝났다고. 뭐 있는 척하지 말고 지금 이런 어떤 대세에 순응하라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변호인 측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라든지 그런 거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참
변호사를 못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갑근, 석동현은 네. 지금 변호인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앞에서 그냥 뭐 언론 플레이를 설레발을 계속하는데 떨더니 그 사람은 이제 자유통일당에 갔던 음. 사람이에요. 자유통일당이 누구의 당입니까? 전광훈 당 아니에요. 그 지난 총선 때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해가지고 전광훈 당으로 갔단 말이죠. 네. 전광훈이 지금 윤석열과 손잡은 연대 세력이지만은 총선만 해도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뭐 보수의 기생하는 기생충 정도로 인식이 됐는데 아니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아가지고 거기로 갔다면은 그 사람이 주류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냥 뭐 그 윤석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냥 곁가지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탄핵 국면과 함께 윤석열과 가까운 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면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또 전광훈하고 손잡았겠습니까? 전광훈이 왜 윤석열하고 그렇게 그리 가깝지 않았느냐? 본인은 막 마이크만 잡으면은 뭐 좀 대통령실에서 나를 주시하고 주목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이 권력의 역학 관계를 몰라요. 전광훈은 이 정권의 최고의 핵심은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건희인 줄 모르고 2022년 1월 대선이 있던 해 대선 2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마이크 잡더니 그 무서운 논란이 있다면서 그 김건희를 향해서 설교 중에 개 같은 X라고 했어요. 그 뭔지 아시겠죠? 예. 개 같은 X라고. 아니 윤석열 머리 위에 있는 김건희인데 실세를 갖다 그냥 실세를 저격을 했네요. 개 같은 X라고 했으면 네. 뭐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 뒤부터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졌어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다시 연주를 좀 받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됐지만은 개 같은 X라는 그 발언 때문에 화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그 12월 3일 계엄이 있던 날 아침에는 자기가 하는 라이브에서 어떻게든 이게 우파의 도움으로 대통령 된 사람들은 다 감옥 갔느냐? 윤석열 감옥 간다고. 그 탄핵 아니 그 계엄을 하던 네. 날 계엄 시점으로부터 계엄 발표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전에 정광훈이가 라이브에서 감옥 간다. 감옥 간다. 내가 이 모세처럼 예지 능력이네. 예지 능력 꿈이 있는 사람인데 그 꿈에서 봤다. 윤석열이가 감옥 가는 거. 그 12시간 뒤에 계엄 선포하더니 결국 지금 감옥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윤석열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모양입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건지 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나를 체포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이게 지금 정광훈이 우파 진영 안에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주변에 신도들만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광장에서 사람 불러 모으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없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에 그 네. 뭐 개천절 한글날 이때 도심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열었거든요. 우파들이. 그때 뭐 조국 장관 반대 그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집회를 열었는데 근데 사실은 정광훈이 다 모은 건 아니고 그때 뭐 저기 정광훈하고 원수지간인 그 이 조화 저 누구죠? 우리공화당 네네네. 조원진 뭐 각종 우파 세력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가득 차니까 그게 다 정광훈 덕인 줄 아는데 그 전광훈이가 그렇게 인원 동원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도 전광훈이 만든 그 연단에 올라가지고 맞아요. 발언하게 네,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이 우파 진영에서는 이 뭔가 티켓 파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나 시위 파워, 동원 파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증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때 전광훈의 또 강력한 우군이 황교안이었는데 그렇죠. 황교안 대표 중심의 그때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나경원이었고 그렇죠. 이제 한교안이 자유한국당이 그 이듬해 네. 총선에서 아주 몰락을 했잖아요. 네.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그러면서 사실 그 이런 극우 세력과의 제휴는 그 어떤 확장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광훈은 그때 더 멀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황교안으로 인해서 전광훈 목사가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 네. 뭔가 세력을 펼칠 수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로 네. 돌아가 보면. 근데 네. 지금에 와서 그때 저기 저 정광훈 집회 저 사람도 나왔어요. 그 신원식. 붕짜자 붕짜를 붕짜. 그때 했다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 내에서 뭔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음. 국민의힘 쪽에서 전광훈 목사와 어떤 관계 맺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왔는데 본인들이 더 결탁을 해서 아예 정말 콘크리트 지지율 뭐 한 20-30%만 딱 보고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건 문제니까 우리 그 당에서는 목소리를 좀 더 넓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것이냐. 이제 누가 이제 비상대책기구를 이끄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한 40명 되는 의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쪽 부류인 것 같아요. 예. 그쪽 부류라 함은 극우. 극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갈 만한 20-30%만 딱 보고 가겠다. 네. 지금 왜냐면은 결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는 대선 주자가 없어요. 예. 누가 있습니까? 있다면 뭐 김문수? 홍준표 뭐 시장은 본인이 계속 SNS에서 중앙 정치 얘기를 막 하면서 예, 김문수, 김문수가 홍준표. 이제 여론조사로는 지금 뭐 1위로 잡히고 있긴 이제 하지만. 사실 비정상인 거죠. 네. 김문수 씨가 자기들한테는 뭐 정말 지지할 만한 후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중도한테 또 진보한테 몇 네. 표나 가져올 수 있겠어요. 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자가 없으니까 김문수가 뜨고 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근데 또 김문수는 나이가 몇 살이게요, 그 양반이? 나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60대 중반인가? 박근혜하고 나이가 같아요. 51년생.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한 살이 많습니다. 예, 75 정도 됐겠네요. 뭐 그렇다고 네, 볼 수 일흔 있겠죠. 그러면 넷, 홍준표는 홍준표 시장은 몇 살인가? 저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 문재인 후보하고 2017년 대선 때 예. 토론하다가 홍준표가 문재인 후보한테 버릇없이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살 적어. 정말. 54년생. 54년생인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인데 52년생일걸요? 네, 53년생인데 빠른 그래요? 53. 아. 예전에 그저 문성근 씨하고 예. 배우 문성근 씨도 53년생이잖아요. 두 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문성근 배우가 저하고 같은 53년생이시네요 했더니 저는 빠른 5입니다. 빠른 5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건 확실하게 해야지. 네. 예. 어쨌든 그 굉장히 노쇠한 분들이죠. 이제 60년대생이 대통령을 했는데 윤석열 예. 다시 50년대로 간다는 것은 또 그렇다고 이분이 뭐 미래지향적인 버니 샌더스 같은 그렇죠. 뭐 그런 칼라냐 그것도 아니고 네. 수구 우익에 좀 더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뭐 대선에서 뭐 이길 생각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이제 뭐 요약을 좀 하자면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는 앞으로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아니 이것도 지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정광훈 씨가 체포되던 날에 한남동에 안 왔어요. 맞아, 안 왔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네. 났어. 아니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우리 저기 순교를 얘기하고 시민들이 말이죠. 네. 그 극우 세력의 그 저기 일원인 그 시민들은 다 나와서 다 순교될 각오 뭐 들어누우신 체포될 각오로 분들도 나왔는데 있잖아요. 아니 네. 정작 전광훈은 등 나오지 떠밀고. 않았어요. 그랬더니 전광훈이 자기 그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 나갔으면은 윤석열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요. 잡았을 것이다. 참 이런 어처구니없는 아니 왜 전광훈을 잡습니까? 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르시시즘의 전형인 거죠. 아니 그게 아니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는 스페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 함부로 네. 뭐 아무데나 그 뭐 나오는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된다. 사실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저는 보는 건데 그 사람은 항상 그래요. 예. 결정적으로 누군가를 앞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래서 뭐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예전에 그 자기 교회 알박기 그 강제 명도 집행 강제로 이제 철거하는 예. 그런 집행이 법원으로부터 떨어졌는데 그 교회 지키라고 하더니
즉 교인들로 하여금 화염병 화염병 던지게 하고 하고 막 사제 화염방 네, 사기 네, 방사기 막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저항하게 했고 그 사람들 다 처벌받았어요. 근데 본인 쏙 빠져 나왔다고. 본인은 네. 아니 본인이 시켰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 그때는 또 정광훈이 감옥에 있을 때였는데 근데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 고발을 했었는데 그 양반은 피해 가더라고요. 항상 예. 이런 식입니다. 매사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날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다 덤터기를 쓸까봐 그렇게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드디어 이제 보수 우파 시민들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극우라고 우리 말할까요? 네, 그렇죠. 보수라는 말을 네. 아무 때나 붙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분들은 이제 극우. 아니 보수가 필요한 분들. 네. 보수가 필요한 분들. 그래서 그 차원의 보수라고 네.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극우 보수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냐 정작 현장에서 네. 앞장서야 될 사람이 뒤에 빠지고. 뒤에 빠지고, 네. 예, 그러더니 너무 그 면이 안 서니까 내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 내가 나를 체포됐을 것이다. 체포했을 거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 체포되면 영웅 아닙니까? 그 체포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왜냐 네. 감옥 한번 갔다 왔거든. 또 가기가 싫은 거지. 감옥 보낸 사람이 저기 평화나무 이사장이 김용민입니다. 예,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저기 전광훈 내란 관련해서 네. 또 뭐 하나 구속하라고 예.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번 보내줘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어차피 저 윤석열은 전광훈과 함께 몰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마음을 잃고 어떻게 그래도 승리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체면치레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몰락 수준으로 그야말로 참패를 한다면은 그 당의 기반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네, 여전히 뭐 물론 이제 정당 지지율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오차범위 안에서 예. 앞서지만은 그러나 그 중도 진보 쪽에서의 윤석열에 대한 그 파면 절대적 지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도 합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왜 한 2월 초쯤까지는 이 국민의힘의 우세 포인트가 더 많이 잡혔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과를 까고 보니까 거대 야당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때 그 착시 효과가 뭐냐면은 2월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국민의힘 그 공천 후보 공천 네, 후보 공천이 있다 보니까 그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자기 지지자들한테 세력한테 전화 끝까지 받아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그 응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 뭐 민주당과의 그렇죠. 어떤 지지율 예. 경쟁을 떠나서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월 초 중순 심지어 3월 초까지 맞아요. 불안해했어요. 그 사실은. 국민의힘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결과를 까보니 시사평론가이신 김용민 씨는 야. 이거 과표집이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사실 여론조사할 때 말이죠. 남녀, 지역 그리고 세대 별로 보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대 여성 모자란다 예, 하면은 그렇죠. 이제 네.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면은 뭐 20대는 예를 들어서 20명 이래야 되는데 뭐 5대 5라고 치면은 10명 10명. 네. 근데 20대 여성 답이 뭐 한 2명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곱하기 5 하는 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대별로 어느 정도 이제 좀 국민들 그거에 맞게 맞추죠. 이제 보정을 네. 한다고 하죠. 보정을. 근데 정치 성향은 보정을 안 합니다. 내가 그런지 그래서 과표집이 나오는군요. 내가 보수다, 내가 네. 중도다, 내가 진보다 이거는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리느냐? 아니 투표장에 나올 때 그걸 아니 보정하고 나오는 게 보수, 아니에요. 중도, 네. 진보가 3.3대 3.3대 3.3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으면은 보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진보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손을 안 대니까.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응답하는 쪽이 과표집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기 의식을 느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을 하면서 만들어낸 여론조사 결과일 수도 있고 이것은 전혀 선거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게 과거에 밝혀졌다. 우리 스케줄상으로 보면은 지금 흐름 2월 말쯤에 아마 2월 제가 중순이라고 얘기했는데
2월 말쯤에 아마 파면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측으로는 4월 말에 대선이 있게 되겠죠. 그 재보궐 선거가 4월 2일이던가요? 있으니까 그거랑 묶어서 같이 하자라는 주장도 있어요. 4월 그러면 2일 거를 대선에 맞출 수도 있죠. 그렇게 아니 그 보궐선거를 위해서 그 대선을 그 시기에 맞출 수도 있겠네 보니까 왜냐하면 60일 이내니까. 예. 60일 이내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행정상 그렇게 그 60일 그 이내 뭐 50일, 40일 만에 대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각 네가 뭘 정당별로 알아라는 그 이동영 작가의 주장이 전국 단위 선거가 4월 2일에 예정이 돼 있으니 그 재보궐 선거랑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이동영 작가는 하더라고요. 이동영이가 뭘 알아요? 아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예, 수 있어요. 예. 가능성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각 정당에서 너무 갑작스러운 대선 타이트하다.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지금 모든 게 다 네. 대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저 파면도 안 됐는데 벌써 뭐 대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쵸. 예. 어느 정당이든 그건 쉽게 말을 못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선거 사무를 뭐 미리 뭐 경선을 네. 미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시스템을 없고. 구축한다든지 뭐 네. 발주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마당이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한 60일은 있어야 될 것 한 같아요. 4월 말, 뭐 늦어져도 5월 초 음. 그때는 이제 대선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4월 말. 그 흥미로운 것이 3월 10일 2017년 예. 그때 박근혜가 파면됐고 그 5월 5월 9일에 9일 날 5월 진짜. 9일에 이제 예. 대선이 있었고 5월 10일에 네. 뭐 그게 바로 인수위 없이 들어갔죠.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직무에 들어갔죠. 거의 그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건 이제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어제 오늘 또 김건희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깡말났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입원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근데 말이죠. 실세 중에 실세였으니까. 우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도 꽤 오랫동안 단식하셨습니다. 네. 그때는 한 줄도 안 썼는데 언론에서. 어떻게 김건희가 뭐 굶고 있다. 아니 김건희가 얼굴이 무슨 안 돼 뭐 보인다. 무슨 참사의 그 유족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아니 이 나라 그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아주 원흉이에요. 예. 이럴 때 비웃어 줘야죠.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중앙일보가 그걸 아주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네. 그 박태인 기자는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지난번에 이런 기사도 썼어요. 윤석열이가 그 저기 술을 안 마시 아니. 그거 말고. 그것도 썼고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술을 안 마시고 또렷한 정신 상태에서 지금 이 또- 상황을 또 주시하고 아내를 있는데 걱정한다. 네. 뭐 그 기사도 썼고 그 계엄 직후에 12월 5일자에서는 윤석열이가 계엄할 줄을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면 아마 말렸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네. 근데 한번 두고 봅시다. 정말 김건희가 모르게 이게 계엄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박태인 기자가 뭐 물론 여권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을 전원을 옮겨서 보도한 거긴 하지만은 직접 들은 건 아니까 김건희 비화폰으로 이렇게 글쎄요. 좀 써달라고. 이제 물론 대통령실이나 뭐 김건희의 어떤 언론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스를 던져줬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기사를 쓴 사람이 뭐 본인이 거의 유일하니까. 예.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예? 아니 김건희는 이채 양명주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태원, 그 그다음에 최상병, 최상병, 그리고 명품, 양평. 그리고 양평, 그다음에 그 명품백, 이거 디올. 주가 조작인데 네. 이태원 빼고는 다 연관돼 있어요. 본인이 거의 주체예요. 예. 이태원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는 뭐 확정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진짜 지난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만들었을 때 그 조사 건수만 15개예요. 15개의 비위가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자 그런 김건희인데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아니 그런 식으로 범죄자가 이제 거의 불려나가기 일보 직전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알아놓으면 이거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이 꼼수를 쓰고 있네. 야, 빨리 저기 밥 먹고 일어나. 어? 조사 그 받으러 밥이 가야지. 싫으면은 그 저기 한남동 관저 앞에 물밥을 얻어 먹든지. 아 그리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이 김건희가 밥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전부리 이렇게 좋아한대요. 아. 주전부리. 그래서 그렇게 샌드위치를 10개를 김건희 먹으라고 그러니까 싸놓은 건가? 이게 지금 보도의 예. 행간을 보면은 밥을 안 먹고 있다. 어. 그런데 주전부리는 먹고 먹을 수 있는지는 있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건 보도를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예. 하여튼 뭐 아픈 건 참 너무 불행스러운 일인데 빨리 털고 일어나서 밥 먹고 기운 차리고 그런 다음 수사받고 처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꼬집어주신 부분에 저도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 나오는 보도들의 행태가 체포 직전에 뭐 관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체포 이후에는 밥을 뭐 된장찌개를 먹었다. 뭐 여러 가지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지금 건도 마찬가지고 언론들이 너무 그냥 그 가십성 기사들을 남발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그래도 한때는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너무 이게 비루한 신세가 참 안타깝네 이런 동정심을 자꾸 자극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 사람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공감하기 힘들다. 이 동정심을 자극하고 자극하지 않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소소한 그런 일상들이 클릭을 유도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클릭을 유도하니까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수사 받으러 봉하마을에서 네. 출발했을 때 그 중간에 휴게소에 내려서 화장실에 갔다느니 뭐 중간에서 어디서 밥을 먹었다느니 먹었을 때 메뉴가 뭐였다느니 이런 것들이 보도로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렇게 관심사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그러나 이 쉴드를 쳐주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희는 되게 거기에 좀 편승해 볼까요? 그러면 그런 어떤 편승해야지. 편승해야지. 여기도 클릭 수가 중요한데. 예.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아 그렇죠. 예. 동정을 유발하거나 하는 건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 네. 그냥 다만 이런 분위기에 좀 편승해서 조회수를 유도해 볼까? 네. 그런 뭐가 있을까요? 그런 유도할 만한 것. 그게 지금 사실은 김건희는 그 오늘 제가 장인수 기자라고 예. 저널리스트 네. MBC 기자였다가 네네네. 이제 예. 지금은 독립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인수 기자를 뵀는데 그 아마 조만간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계룡산에서 제사를 그 한 건당 몇 천만 원짜리 그 굿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4-5개 산에서 했다면서요? 계룡산 무슨 산에서 한 1억 5천 가량 한 번 하는데. 네. 그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그래서 그 돈의 추적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얘기. 뭐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 예비비가 많이 줄어서 윤 또는 김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 아니 예비비는 말 그대로 그 지정된 항목의 예산을 다 써서 네. 쓸 수 없을 때 뭐 긴급하게 끌어놨을 때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동안 뭐 대통령실 관저 뭐 공사 비용이라든지 네. 해외 순방 비용 여기서 갖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겠는가? 아 그런 그 장인수 기자가 증거를 잡아냈답니까? 이제 곧 보도가 나온다. 뭐 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한날 1시에 한 산 4개 정도를 이렇게 굿을 하기 위한 장소로 찍고 아니, 했다. 대통령 부인이 말이죠. 예. 대통령 부인이 그런 짓을 한다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무속 역술인들을 뭐 목사긴 하지만은 뭐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그분들도 일종의 뭐 역사가 있을 수 있죠. 또 그들만의 그래도 역사. 이제 뭐 사실 점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너는 6월에 죽을 것이다. 뭐 비명 행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몇 월부터는 좋아진다. 그 사람에게 기대와 희망을 준다는 그쵸. 점에서 순기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전 그래서 그분들 다 뭐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국정에 개입될 여지는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종교도 그래요. 종교도 왜냐면 뭐 저기
제가 개신교인이긴 하지만은 개신교인 뭐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 대통령실 나가서 아침마다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서 따로 만나가지고 이 사람 저기 어디 요직에 앉히고 이 사람은 좀 빼고 이런 정책을 펴시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뷔페 식사권을 무한으로 제공해도. 아니 그러면 일종의 권력을 얻는 건데 뷔페 식사권 그 이상의 권한을 얻게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안 네, 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종교는 종교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쵸. 믿음의 영역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게 정말 예전에 만약에 그런 행태대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면 예전 사회로 돌아가는 거죠. 신정사회로 신정 가는 사회가 거지.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정치까지 관여하는. 그럼요. 그 얼마나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 김건희가 알아둔 그 이유가 또 있다는 썰이 돌고 있는데 썰입니다, 여러분. 네. 확인된 건 아니고.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썰이에요, 썰. 예. 썰이야 뭐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12월 14일에 전국에 있는 뜻 있는 무속인 분들이 뭐 이게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행사를 했는데 무속 행사를 했는데 예.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살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그 썰도. 그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조국혁신당의 예. 강미정 대변인. 네.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검사 마약과 연루된 예, 그 검사의 처남댁 네, 처남댁이죠. 이었잖아요. 예. 그 사람 그 이제 부인으로 있으면서 돈 많은 집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또 이제 역술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뭐 이렇게 정보가 많나 봐. 들었는데 12월 14일에 그렇게 살을 그러니까 살을 날렸다는 건 결국 돌아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얼마나 그동안 이 역술계에서 이 김건희에 대해서 악심이 있었는지 여간 하여튼 살을 날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극대노했답니까? 아니 누웠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몸져 누웠다라는 예. 설이 살을 맞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 그냥 그 얘기 듣고 그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는지도 알 수 없고 아니 그 일 자체가 없었는지도 네, 모르겠고 그냥 이거는 설입니다. 썰이에요. 예. 뭐 그냥 유력하게 돌고 있는 썰인데 예.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무속 주술 이게 애초부터 저는 정권 초부터 이거 경계해야 한다. 뭐 건진이 나오고 천공이 나오고 네. 건진은 특별히 뭐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벗겼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예. 특히 천공 같은 사람은 야 위험한 사람이다 판단이 됐는데 그 사람 한마디에 용산으로 뭐 집무실 관저가 이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국사 정치가 이 복원되는 거 아니냐? 예. 국사 나라 국자의 스승사자에서 국사 정치가 복원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술적 무속에 완전히 경도된 윤석열이 그때만 해도 김건희의 존재가 그렇게까지 셀 줄은 몰랐는데 윤 대통령 지금 북한에다 포 쏘세요. 뭐 이렇게 천공이 얘기를 해서 포를 쏜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 차원에서 그 박지원 의원이 음.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월 3일 10시 30분경에 이제 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한자로 풀으면 왕왕왕 이렇게 세 개가 된다. 아유 참. 그래서 10시 10자니까 네. 거기에다가 33분 이걸 이제 다 합하면 왕왕 이렇게 해서 왕자가 만들어지는 시간대를 골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놀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건 설에 불과하지만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정말 수면 위로 드러나서 밝혀진다면 이 2년 반 넘는 이 시간 동안 이 정권이 무엇으로 유지가 되었던 정권이냐. 그럼요. 예, 예. 굉장히 뭐 씁쓸합니다. 한 국민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네. 놀라운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윤석열이가 힘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지금 뭐 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한 달이 뭡니까 43일 동안 공성전을 벌인 거 아니에요.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예. 한복판 아닙니까? 용산구 한남동 한복판이잖아요. 거기서 중화기로 무장된 윤석열의 사병들이 네. 공권력과 대치하면서 힘을 과시해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수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두환 시절에 모든 국민이 다 전두환 욕한 줄 아십니까?
전두환 만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윤석열 같은 그렇죠. 캐릭터가 그랬겠죠. 왜냐하면 전두환이 힘이 네. 있었으니까. 또 지금 윤석열이 이게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이제 보십시오. 구속되고 힘없이 몰락한 모습, 예. 죄수복을 입고 나온다든지. 그래서 파면까지 된다. 그 대선이 공고된다. 그 순간 이제 이 보수는 무섭게 돌아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갖고 무슨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느니 보수에게 국민들이 신임을 보낸다느니 이런 헛소리들은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김건희 건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 받아라. 제가 아까 또 우리 장인수 기자하고 얘기했던 네. 건데 이 마약 건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마약이 그 뭐냐면은 세관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거요. 인천 세관에서 어떤 필리핀에서 온 아니죠 말레이시아인가? 일걸요? 아무튼 외국에서 들어온 그 마약이 예. 그 마약 하여튼 유통 핵심의 국가에서 몸에 40kg의 마약을 들고 들어왔는데 세관 직원이 안내를 했잖아요. 안내를 했어요.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네.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쵸. 이 자체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경정이 맞습니다. 수사에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랬더니 그걸 멈추라고 시킵니다. 멈추라고 시키는 데가 첫 대통령실이에요. 아니 설탕 40kg을 몸에 한번 넣어보고 어디 걸어가 보십시오. 걷기도 힘들어.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끔 한 것은 누구일까? 윗선을 밝혀야 된다. 누가 인천세관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프리패스하게 했었는가?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수사를 멈추게 했을까? 아니 생각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거의 몇 거풀만 벗기면 범인이 나올 텐데. 그때도 살짝 시끄러웠다가 잠잠해졌거든요. 워낙 네. 다른 건수들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윤석열이 지금 이 상황에 놓인 이 시점에서는 수면 위로 드러나고 제보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증거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자,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김건희와의 연관성도 그때 규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연관된 게 맞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럼 말 다 했지 더 말할 나이가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은 김건희가 이제 나이가 1972년생입니다. 예. 네,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72년생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72년생 정우성 씨가 72년생인가요? 그런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3년생으로 알고 예. 있는데, 배용준. 요번에 그 극우 집회에서 아니, 배용준 윤사마. 배용준하고 윤사마. 배용준을 순간 헷갈리네. 이게 윤사마 네. 배용준 씨. 배용준 씨 있고 그 장동건 씨, 네. 고소영 씨, 서태지도 있군요. 네. 그리고 저분도 있군요. 신정아 씨. 신정아 씨. 야, 내 말이죠. 그 기사도 봤어요, 제가. 네, 아니 신정아를 조사를 했잖아요. 검사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 오줌을 앉아서 막 쌌다 무서워서. 허위 경력, 네. 학력 갖고 그냥 네. 그 앞에서 겁을 주고 막 겁을 겁박하고.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신뢰를 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 본인 책에 그렇게 썼어. 이미 과거에 나왔던 책인데 근데 거기에 72년생 검사 같은 72년생 여자이고 허위 경력에 그 논문 표절에 김건희는 뭐냐 이거야. 떠받들고 아니 우리 윤석열 씨 왜 이렇게 사람이 일관되지 못합니까? 같은 범죄자를 한 사람은 아내로 삼으면서 그냥 거기 가스라이팅 당하고 한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보게 만들 정도로 그냥 무섭게 그렇게 피의자들 무섭게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윤석열이 장땡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누가 와요. 그러면은 그 골프 연습을 하는 척하면서 확 완전히 풀스윙을 하나요? 그렇죠. 풀스윙이지. 보면은 야 저거는 날 때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그리고 예전에 한동수 감찰부장이라고 네. 오마이뉴스에 네. 나오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 그랬더니 그때는 한동훈하고 친할 때였으니까 딱 들어왔는데 두 발을 책상 위에 그 고정 올려놓고. 버릇이잖아요, 본인의 버릇. 아니야. 그거는 왜냐면은 이제 뚱뚱한 사람들은요. 예. 두 발을 이 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한 5분 지나면 쥐가 납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네. 큰일 나요. 예, 겁을 주기 위해서 두 다리를 올려놓고 예. 내려오더니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코앞까지 가가지고 위협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조폭과 다름없네요. 조폭이지. 네. 아니 윤석열 사단 자체가 조폭 집단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리가 없어요. 보스가. 의리가 없습니다. 예, 정말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 포고령과 관련해서. 김용현 포함해서 5명의 별들은 근데 배신감에 치를 떤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관계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의리가 없는 게 리더라면 이거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네. 본인이 꽂혀갖고 본인이 해서 지금까지 그 구속의 결과를 맞이한 것도 다 본인이 만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말하는 워딩은 김용현 전 장관이 예전 포고령을 베껴 쓰다가 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걸 스크린을 하긴 했지만은 부주의에서 넘어갔다. 나는 실수 한 것은 저 사람이 다 한 거고. 이런 얼마나 식으로. 비겁합니까? 리더의 네.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 사실. 비상계엄일이 12월 3일이잖아요. 1995년 12월 3일에 전두환이가 체포됐어요. 전두환 체포되기 전에 그 12월 2일에 연희동 집에서 담화, 나왔을 골목길 때 담화. 골목길 담화를 네. 할 때 모든 잘못은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예. 이 12.12 관련한 모든 과오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만 물어라. 우리 저 부하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립 서비스에 그 불과한 멘트겠지만은 진정성 1도 없는 네. 그런 멘트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발뺌을 하진 않았다. 발뺌을 하진 않았어. 예. 근데 이 윤석열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어.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 경호처의 그 공무원들이 이런 윤석열이를 떠받들고 믿고 어떻게 총기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김성훈이는 야 예. 너는 뭐 그럴 수 있어도 그 밑에 사람들까지 미래를 네가 다 책임질 수 없는 예. 상황이라면은 그 총 들고 맞서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김성훈. 예. 김성훈. 아니 저기 김성훈 씨를 두고 뭐 이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설 뭐 저 무슨 말씀하실지 대충 짐작은 됩니다만 그래요? 아니, 거기까지는 또 그래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는 또 예, 별명 알고 계세요? 별명은 뭐죠? 별명. 그 이제 그 경호실에서 과잉 충성하는 사람 옛날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그 저기 박정희 대통령 시해 때 아. 같이 죽었던 차지철. 차지철.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을 얘기할 때 왜 X지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2의 차지철 뭐 이러면 뭐 혹은 뭐 그 사람 김씨니까 김지철 이러면 좋을 텐데 X지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자꾸 발뺌하고 있지만 나오는 그 기사들을 보면 한겨레에서도 실은 기사인데 경호처 직원들에게 왜 그 무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노출시켜라. 소총은 아예 네, 들기도 K1 하고 소총. 소총이 들어있는 가방을 이렇게 백팩처럼 메고 다니고. 그것도 윤석열 지시였다라는 윤석열 지시 오늘 나왔어요. 보도가 기사가 나왔어요. 예. 위력을 과시하라. 예. 라는 차원에서 윤석열이 내린 그거는, 지시다. 이런 명령 지시를 윤석열이 했다면은 와 본인이 이거, 권한이 없잖아 일단. 아니 저 경호처장을 지휘할 수 있죠. 그 이미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경호 그러네. 네, 본인이 그렇다. 경호 지시를 내릴 수는 없죠. 예. 본인이 법적으로 명시된 경호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지시는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지휘권이 그 없으니까. 기사를 예. 저 프린트해서 헌재에 제출했으면 좋겠네요. 아, 당장 헌법 위반 아닙니까? 예. 헌법 위반이고 그리고 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라고 그 예. 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특히 집행하려는 네. 경찰 공수처에게 큰 위협이 되겠어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굉장히 탄핵 때도 예.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런 이유로서 충분히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거가 될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파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 아니 그거보다도 거기는 네. 이제 헌법 재판을 네. 하는 곳이니까 그 자기가 뭐 수사를 제대로 받겠다 그랬는데 그 저게 안 나갔어요. 그때 박영수 특검 아, 수사팀장이 저 윤석열이었는데 네, 네. 안 나갔어. 이것만 보더라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의지가 없다. 없다. 해서 그냥 파면이 된 겁니다. 예. 대단히 그 미중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다 지시를 내놓고 아마 저것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 것이냐. 여태까지 늘 그러왔던 패턴이 나는 몰랐는데 거짓말하겠죠. 또 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알아서 했다 뭐 이런 이게 식으로 딸 수도 사실은 있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네. 성의를 다 하잖아요. 어? 앞뒤에 어떤 모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 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윤석열은 성의가 없어요. 거짓말조차도 성의가 없어요. 거짓말도 하는 게 힘듭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걸 일관성을 쭉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의 일관성을. 네. 근데 일관성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의 캐릭터는 거짓말하기도 힘든 근데 캐릭터지 거짓말을 하다가 걸려도 네. 뭐 부끄러움이 전혀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자기가 네. 거짓말한들, 뭐 위증을 한들, 뭐 예. 누가 나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그 지금 사실은 우리는 늘 예. 법을 어기면 안 돼. 법을 어기면 큰일 나. 아주 신세를 망칠 수가 있어.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윤석열은 검사가 된 이후에 그런 고민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 계엄과 관련해서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오직 판단할 수 있는 이건 통치행위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까지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본인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가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졌는지 뭐 이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본인이 나는 통치행위를 한 건데 왜 나를 갖고 자꾸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거 아니겠느냐. 지난 주말에 예. 그 여권 원로 정치인 한 분이 관저에 들어가서 윤석열이하고 식사를 했는지 뭐 네. 차담을 나눴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때 윤석열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 헌법재판관 5명이 내 사람이다. 그 중에 2명 빼고 3명은 예. 확실한 내 편이다. 자, 이 무슨 말을? I will be back. 그렇죠. 8명 아니에요 지금. 8명. 헌법재판관 네. 8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6명이 넘어야 탄핵이 됩니다. 파면이 돼요. 근데 8명 중에 3명이 확실하게 자기 편이다? 그건 뭐야? 본인은 다시 돌아올 생각하고 돌아올 있는 수 있다고 거죠. 지금 예. 믿고 있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네, 있는데 네. 또 그나마 이게 안 돼가지고 자기가 파면이 돼도 자기 대통령 자기 사람이 돼서 자기를 사면시켜주면 그렇죠. 된다. 그래서 메시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왔을 때 마지막 메시지가 음. 꼭 정권 재창출 그렇지. 해주길 바란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다음 정권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나는 사변 받을 수 있겠지 이걸 얘기한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파면됐을 경우 그럴 파면, 일은 없겠지만 네. 파면됐을 경우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좋을지도 얘기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죠? 일단 홍준표는 못 믿겠고 예. 오세훈은 안 되겠고 딱 한 사람 맞춰보십시오. 뭐 김문수인가요? 정답입니다. 김문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야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살아서는 햇볕을 보기 어렵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김문수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도 갑자기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그 불붙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김문수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나경원은 그 앞에서 막 거의 절규하듯이 울면서까지 했는데 왜 나경원 안 챙겨주는 거예요? 나경원 나경원은 네. 일단 그분이 안 됩니다. 우리 저 김건희 김 여사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컴플렉스를 자극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예. 컴플렉스를 나름대로 저 나경원도 네. 열심히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예.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그랬는데 인정해주질 않고 있어요. 예. 네가 뭘 알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김건희를 너무 그 열받게 하면은 예.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복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지각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기 미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데 네. 뭐 하여튼 지금도 그 권력에 빌붙어 있는 나경원 씨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야 이렇게 비루한 정치인이 되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한때 판사였고 그 나름 그래도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여성 정치인으로서 탄탄대로 걸어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모습을 보면서 이 참 보수 세력의 건강한 보수 세력조차도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생각할 것 근데 같아요. 사실 나경원
나경원을 얘기하다 보면은 저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낙곰수 시절로 거서 낙곰수 시절 네. 얘기네요. 2011년 네. 10월 그 당시에 서울시장 재보선이 있었는데 그때 나경원이 나왔잖아요. 예. 그 박근혜가 그때도 나와서 도와줬는데 근데 절대 한 무대에 서는 거를 극구 반대했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우와. 박근혜가 어. 나경원과 어. 한 무대 서는 걸 왜 그랬다죠? 아니 왜 그러겠어요. 피부에서 밀려서 그런가요? 그렇지. 아. 그래서 미모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 대조될까봐 예. 절대 한 무대에 안 섰다. 네. 따라서 마음도 멀어졌고 나경원은 아마 이듬해 공천 못 받았을 거예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예. 그런 안타까움이 또 예. 있습니다. 아이고 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뭐 그러면 윤석열은 구속영장이 이제 아니 그건 발부가 100%에 돼서 100%. 아니 100%가 아니라 200%. 1000%. 음.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사실 체포 적부심 어제 그 정말 너무너무 걱정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까지 체포 안 받으려고 저 공성전 벌인 거 네. 저것만 보더라도 딴 거 다 필요 없다. 공수처가 정말 말 그대로 중앙지법에 그 체포영장 받지 않은 게 진짜 문제가 되더라도 예. 지금 저 해왔던 일들만으로도 체포영장은 합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아마 마음이 많이 편안해질 거라고 그런 예.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국정을 수습해 가려면 이제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 우선 그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 윤석열이가 일요일에 구속될 겁니다. 예. 그리고 20일 동안 조사를 받게 되는데 열흘은 공수처, 열흘은 검찰에서 검찰, 받잖아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기소를 할 최종적으로 거고. 검찰에서 기소를 할 텐데 검찰에서 더 아주 화끈하게 뜨겁게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미 검찰은 다 돌아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마 설 연휴 전까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찰에서 이제 이어받을 겁니다. 검찰에서 지금 뭐 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욕이요? 이것들이 이제 설 연휴 전까지는 지들이 수사하고 연휴 들어서면서부터 또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뭐야 이거 연휴 때 나와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판인데 어쨌든 올 연휴에는 우리 기자들도 아마 쉬지 못할 쉬지 것이다. 못할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이제 수사 관련의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무엇보다도 이 검찰은 기본적으로 광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이제 검찰이 없어질 상황이 네. 되었는데 우리하고 윤석열은 같은 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인증해야 된단 말이죠. 인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월 초쯤에 그렇게 결국 기소가 되고 파면 그때 결정은 한 2월 말 정도 나올 2월 것 같고. 말쯤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일찍 끝냈다 이런 얘기를 듣긴 또 싫어해. 네. 그래서 뭐 너무 터무니없는 지연 전략 이런 거는 저기 휘말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서 최소한 박근혜보다는 길게 네.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63일보다 더 길면은 뭐 한 2월 말쯤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뭐 박근혜 때보다는 더 법리적으로는 간단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있어서. 많이 추려놨기 때문에 네. 그걸 갖고 뭐 무슨 파면죄는 앉아서 그뭐 내란죄는 뭐 뺀 빼고, 거 아니냐 이런 형사소송법은 말도 안 빼고. 되는 네.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2월 말쯤에 결론이 나고 그러면 바로 파면이 되면은 예. 대선으로 간다. 예, 이 흐름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어떤 그 자세로 이 사실 전국을 민주당- 바라봐야 하는가? 이 지지율이 많이 빠진 측면은 뭐냐면요. 진보 응답자들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공수처가 체포하느냐 마느냐 이 공방일 때 민주당은 좀 가만히 있었던 측면이 있어요. 완전히 뉴스 밖으로 그냥 밀려난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또 그 국민의힘은 또 그 사이에 또 최상목과 함께 거부권 행사로 힘을 과시했단 말이죠. 예. 민주당이 너무 무력해 보이니까 민주당 응답자들이 그 응답할 어떤 예. 의지, 의욕 이런 것들을 많이 상실했어요. 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면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음. 계엄 사태 관련해서 특검법 처리에 나서는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해라 이런 입장이고 이제 민주당은 만약에 여야 협상 결렬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아니 좀- 처리를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또 예. 최상목이가 또 저 거부권 근데 행사하면. 요번에는 거부권을 안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들어가서 있는 판에 아니 이게 여기에서까지 또 거부권을 쓰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국민의힘의 반란표예요. 8표 이상.
국민의힘은 거기 최상목은 거의 뭐 저기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한 대표 던지고. 198표였으니까 한 2표만 더 나오면 가결이 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 최상목 저 대행은 내란 혐의 수사 다시 해야 합니다. 뭐 본인은 뭐 그때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숨기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사람 내란 혐의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수사기관에 자기가 윤석열한테 받았던 쪽지라고 그러는데 쪽지는 아니 A4 용지를 네, 네. 쪽지라고 합니까? 그 보면 그 내용 안에 국회에 대한 예산을 끊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기억 못해요? 그 얘기는 안 했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날 F4 회의를 했었고요. 네. F4라고 해서 플라워 4가 아니라 저기 기획부총리, 경제부총리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넷이제 F4라고 합니다. 파이낸스 4라고 하는데 그 이 네 사람이 모인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기재부 고위공직자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그것을 논의했을 가능성. 그걸 그 논의했다면은 사안에 대해서 내란 가담한 거예요. 공범이죠. 내란 가담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거 들춰내서 만약 논의를 했다면은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어떤 합의점을 모았다. 그러면 바로 내란범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앞으로 향후 이제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아직 따져 물을 대상이 많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대선 시기에도 있고 정치적 일정이 쫙 짜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 윤석열 하나 구속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하고 공범 세력들 그게 싹 다.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내란이? 친위 쿠데타죠. 친위 네. 쿠데타가 성공할 확률이 80%예요. 그렇죠. 실패할 확률이 20%인데 네. 그게 20%가 된 거지. 예. 자, 근데 친위 쿠데타의 그 어려운 점은 그 사실 진압보다 더 어려운 것은 수습이에요. 왜냐하면 내란 잔당들이 또 수습을 해야 예. 되거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그 이전에 현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한닿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의 국정 혼란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조기에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리고 네. 대선이 있고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이게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수습책이고, 근데 내란을 일으켰던 그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일은 이거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시민분들의 정말 깨어있는 조직된 힘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한동안은. 이게 정권이 창출됐다고 해서 그냥 기쁨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습할 게 너무 많고 그렇죠.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니, 이번 기회에 싹 좀 그게 시간이 걸릴지라도 오늘 나온 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그 보수들이 고무되어 있던데 웃기는 노릇입니다. 지금 탄핵 찬성이 59%예요. 예. 파면이 59%예요. 그들이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대선이 만약 4월 말에 있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입니다. 예. 3개월 뒤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돌이켜서 집권할 수 있겠어요? 네.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3개월은 아무리 뭐 정치에서의 3개월이 3년, 30년이라고 하지만은 아니 내란을 일으킨 놈들한테 다시 표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59%가 똘똘 뭉쳤고요. 예. 제가 여론조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2022년 집권하고 7월 이준석 대표를 날린 예. 이후로 지금까지 55%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 윤석열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네네. 부정 평가가 55%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 이상의 그 윤석열 안티층, 국민의힘 안티층은요 똘똘 뭉쳤다 못해 콘크리트다 못해 티타늄 합금 수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무슨 수를 써도 당신들은 여당 못한다라는 점을 알아야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서둘러서 야당에서는 하여간 집권을 위한 그런 큰 그림. 그래서 또 특히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하라는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 괴물한테 정권을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혁명의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예. 열심히 그 봉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치소 식단 점심은 해장국, 김자반, 양파, 쌈장, 배추김치 나왔는데 술 한잔 생각이 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해장국에 고기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것도 윤석열의 심기를 좌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됐을 겁니다. 예. 윤석열 전문가로서. 아니 그 피지컬 전문가 윤석열의 현재 어떤 그 몸 건강 상태, 네. 몸 건강이 미치는 감정적 어떤 그런 영향력 이건 나한테 물어보세요. 고기의 함량이 중요한데 고기 함량이 높지 않으면 굉장히 경로할 지금 것이다. 윤석열에게 있어서 유일한 즐거움은 식사입니다. 아니 뭐 남겼다고 하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 그거 아침에 어떻게 제공된 뭐 식사의 3분의 1 가량을 남겼다고 했나? 뭐 아니 네. 그리고 또 저기 뭐 나온 얘기 중에 구치소 교도소에서 뭐 소등을 했더니 코를 골았다. 그거는 아니, 들리지가 않는다던데. 구치소 교도소가 소등을 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등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소등하는 순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네. 소등이라는 말 자체도 믿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고 코를 고는 건 맞습니다. 확실히 코를 골았을 거예요. 신체적 특징을 봤을 때. 네, 코를 안 골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 그동안 살아온 모든 그 삶의 과오의 총합이다. 인생은 지불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아무튼 뭐 그 전주에 비하면 우리가 좀 상쾌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요. 네, 여론조사 너무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주말 일요일에 네. 그 구속영장이 이제 아마 밤에 나오겠죠. 밤에 나올 텐데 그때 이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TBS 계셨을 때 박근혜 구속했을 때 그 새벽 5시 프로그램 누가 진행했더라? 그 여자 아나운서 분이셨는데 아니셨죠? 예, 저는 아니었습니다. 네. 김보빈 아나운서가 예. 그 아나운서한테 누가 신청곡을 보냈는데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석이 울려 퍼져서 한동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애월전 벙커원 교회 제가 목회하는 곳에 이번 주 주일에 찬송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정말 장엄한 가사입니다. 예. 이 노래 부를 예정입니다. 예. 아름다운 구속이 노래 가사 노래 제목이니까. 음악 프로그램 있으면 한번 틀어보는 건데.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